현재 한국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부터 사이비 집단이 주도했던 민희진 대표의 배임 의혹에서부터 엔터업계를 향한 국정감사까지 왔는데요. 1차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배임을 기획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매체에서 드러난 민희진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프로듀서이자 창작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것들이고 민희진을 향한 고소 고발건만 지금 10건이 넘어가죠. 소송비만 해도 23억이 넘어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바이럴을 폭로했던 장영우 기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간스포츠의 전영화 기자의 폭로로 끝없는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뭔가 언론이 이상하다, 사실이 아닌 걸 너무나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는데, 이런 정의로운 기자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사이비 언론을 지탄했던 대중들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한 범죄자가 되었겠지만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중들의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번 하이브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미디어는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사실을 숨기고 왜곡시켜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마타도어가 일상화되었는데, 여러 정의로운 기자들과 대중들의 참여로 이번에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신 명예훼손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악덕 기업에 의해 악용되면서 사실상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의 행동 양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좌파 언론인 한겨레, 그리고 민주당 의원인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 때문에 우파지만 이번만큼은 뉴진스를 위해 내려놓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 경악스러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목격을 했는데, 정의를 위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선택을 해줘야죠. 그리고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마구 싸우고는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얼마든지 시민들의 참여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1970년대 자메이카는 정치적으로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주요 정당인 자메이카 노동당 그리고 국민당 사이에서 긴장과 폭력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이 갈등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서 폭력적 사태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말리가 등장을 했죠. 반말리는 이러한 정치 갈등을 초월해서 평화와 통합을 노래를 했는데, 반말리의 인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도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1976년 12월 5일에 스마일 자메이카 콘서트라는 것을 반말리가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 이 배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자메이카의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무료 공연이었는데요. 당시 국민당 지도자인 마이클 맨데기 총리가 이 공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자메이카 안에서 계속 나돌게 되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심해졌겠죠. 그래서 1976년 12월 3일 반말리의 킹스턴 집으로 괴한들이 침입을 해서 총격을 합니다. 그래서 반말리와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총격을 많이 받고, 반말리도 팔과 가슴에 총을 맞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말리는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무대에 올라가지고 노래를 불렀고, 이 모습이 결국에는 이제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되면서 자메이카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서서히 종결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일궈냈던 반말리는 악성 피부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1977년 커뮤니티에 계속 게시를 해두고 있는데요. 팀 버니즈가 공지를 해주는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하이브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많은 압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압박을 정계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팀 버니즈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건들은 축소가 되어서 직장 내 따돌림 문제 수준으로 격하가 됐어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는 뉴진스라는 매개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나 민 대표는 우리 사회가 키워낸 어두운 측면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뉴진스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이런 악법들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증거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게끔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발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이력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력만 봐도 이런 악법을 이용해서 개인을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 소송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 나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저 같은 서민들이나 정의로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매뉴얼로 전용하고 있고, 단순히 민희진 대표가 아니어도 방심위에서 허위로 민원을 사주한 정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들 역시도 현재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뉴진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순된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인 거죠. 개인들이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초연결 사회나 핵개인의 시대가 더 강화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대한 대중 속에서 이제 개미 같은 개인 이런 게 아니라 원업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개개인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는 이제 거룩하고 위대한 그런 영웅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그런 혁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영웅인 거고, 우리의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팝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이제 PDD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굉장히 음란한 파티를 매번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들의 목록입니다. 이 펍데디는 힙합씬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미국 힙합씬에서 고트를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비기 스몰의 뮤직비디오에서 늘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되게 웃기게 나오지만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비기의 죽음 이후부터는 진짜 완전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친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팝신의 대통령이 된 거죠. 현재 펍데디는 시음매매, 공갈, 시음폭행 등등 혐의로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혐의에 따르면은 펍데디는 자신의 음악 경력을 통해서 권력을 남용했고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120명 이상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펍데디라는 놈은 베이비 오일을 무려 1000통이나 사재기를 해두고 있었다는 정황도 밝혀졌어요. 예.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거 베이비 오일을 1000통이나 사둔 거죠?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펍데디는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질질 끌어왔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2023년에 그 펍데디랑 사귀었었던 가수 캐시가 그 뭐 시음매매, 관광, 학대 혐의로 이제 펍데디를 한번 고소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펍데디가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들이 막 계속 나왔어요. 나도 펍데디한테 당했다. 나도 펍데디한테 당했다 이러면서 지금 뭐 디카프리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펍데디랑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보석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100% 유죄죠. 근데 유죄 판결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종신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베이비 오일이 1000병이나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 걸릴 것 같은데, 어떤 남성은 뭐 또 9살 때부터 펍데디한테 당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종신형이 아니라 사형이 가해져도 이거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인생이 한 방이에요. 한 방에 팔자를 바꾸는 대박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없지만 한 방에 이렇게 나락을 갈 수 있는 급행 티켓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렇게 막 미디어에 의해서 미화되고 우상화되는 그런 거룩한 영웅들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다 친구나 이웃이 돼야 돼요. 이런 핵개인의 시대에 무슨 영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이제 개인인데 개인끼리 다 도와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뭐 대형 인플루언서나 뭐 대형 유튜버들이 있었잖아요. 막 수십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은요 지금
거의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어떤 시대적 가치가 퇴색되었다 이라는 거죠. 대형 인플루언서가 막 사회를 주무르고 대형 유튜버가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리고 또 중소 유튜버의 시대로 돌입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잘게 쪼개지면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 평등해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면서 소수 의견들도 잘 반영되는 그런 현상으로 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핵개인의 시대에 또 적응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막 키오스크 이런 것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미처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약자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은 우리가 더없이 완벽하겠죠. 어찌됐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팀 버니즈를 중심으로 지금 개개인들이 입법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나 미니진 대표를 위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현상들 역시도 이제 성숙한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엑스나 유튜브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합심을 해서 팀 버니즈와 미니진 대표를 돕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초연결 시대라든지 핵개인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고요. 그 다음엔 정보 전쟁이고, 세 번째는 제가 뭐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지금 이번에 하이브 사태를 겪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정보전쟁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위협을 받았죠. 민주주의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가짜뉴스나 이런 정보전쟁이 쥐약이죠.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가짜뉴스를 또 가짜뉴스로 다시 덮어버려요. 그렇게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실까지도 다 덮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블검 표절 사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절이 아닌 거를 증명하면은요 또 다른 이슈를 꺼내옵니다. 버블검 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버블검이 표절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아닥을 해야 되는데 아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버블검이 표절이 아닌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버블검이 표절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닥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슈를 가져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가져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징역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이런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용하는 휴먼 쓰레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엔 또 디지털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정치 참여에서도 또 소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접근성이 낮은 분들은 또 이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건 물론이고 정치 참여에서조차 또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외가 되지 않으시려면은 우선적으로 컨텐츠를 뭐 소비를 하는 것보다 공급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런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서 약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취미생활을 좀 컨텐츠를 제작하는 수준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처럼 소수자들인 개인들이 의견을 합쳐서 조금씩 타도를 해 나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귀찮지만 또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청원인데요. 총 4가지의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악덕기업이 법을 악용해서 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폭력을 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 요거 하나 있고요. 청소년 아이돌의 권리를 위해서 청소년 권리보호법 제정, 그리고 K-팝에서 모든 것들이 기획사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어떤 표준계약서, 상표법, 저작권법들이 지금 다수인데 이런 것들 다 개정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의 불법적인 자료 취득과 불법적인 자료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이렇게 총 4가지예요.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링크들은 제가 확실하게 보안을 점검하고 게시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놔두는 그 어떠한 링크도 클릭하지 않아요. 저와 댓글로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링크를 줘도 저는 검색어를 달라고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정도로 제가 좀 그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변 분들에게도 해당 청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악덕기업의 악랄한 행위들이 지금 벌건 대낮에 자행되고 있고,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그냥 몽둥이를 들고 혼을 내줘야 돼요. 특히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은 반드시 한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민희진 대표만 피해자이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기업들이 너도 나도 국민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 같은 파렴치한 짓을 벌일 수가 있거든요. 80년대에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압제 한거를 해서 싸웠고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그 민주화 운동을 빌미로 권력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투쟁했던 대부분의 시민들은요.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자영업자, 직장인, 뭐 학원 강사 이런 직업 등을 가지면서 이념과 정치보다는 이웃들과의 공존을 선택을 했고 그분들이 지금 60대, 70대 막 이렇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싸울 수가 없어. 그 당시에는 막 경찰봉, 막 탱크 이런 거랑 싸워야 됐지만 지금 시대에는 악법, 그리고 가짜뉴스, 그리고 댓글 부대라 불리는 그 불법을 일삼는 광고 대행사에서 조작하는 수백만 수천만 건의 가짜 여론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함께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은 나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론 조작의 시대를 종결시키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